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훈입니다. 네, 닥터님, 지난번에 삼부자님하고 인천에 내가 살만한 아파트 3억 원대 그 아파트를 추천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인천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서울 쪽에 가성비 좋은 괜찮은 아파트가 없냐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님 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일단 좋은 투자는 먼저 싸게 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무턱대고 또 싼 것만 찾으면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떠한 미래 가치의 판단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쪽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이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가성비 지역은 뭐 금관구, 노도강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금천구, 관악구, 뭐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노원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노원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치, 목동 이곳과 더불어 3대 학군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좀 괜찮은 아파트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셨습니까? 일단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인천과 다르게 이미 인프라, 뭐 학군, 교통 등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네. 갖춰져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실거주를 위주로 하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좀 노원구가 정부 주도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올림픽 즈음에 이렇게 대규모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네. 올림픽이 일어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으니, 그렇죠. 그렇죠? 올림픽. 네. 네. 이제 이런 재건축 연한들도 도래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특히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좀 높은 거. 하락률이 높다란 말은 부동산 상승장이 돌아왔을 때는 상승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위주로 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아파트는 상계 보람 1단지입니다. 상계동의 보람 아파트인데요. 총 3,315세대로서 1988년이니까 35년 차 된 아파트죠. 35년. 네, 35년 됐고 3,300세대면 굉장히 큰 메모드급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7호선 마들역에서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7호선이면 뭐 강남 접근성이 다이렉트로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강남 구청역이라든지 청담역, 고속터미널역까지 강남 출퇴근하는 분들이 한 번에 환승 없이 다니시기 편하고, 용적률이 197%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23평을 기준으로 보니까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지금 저층은 4억 5,500만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4억 5,500만원요? 서울에? 네. 서울에 4억 5천이요? 네,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대단지로서 살기도 좋은 아파트가 4억 5,500만원 가지고, 이 시세도 거의 바닥까지는 4억까지 갔다가 지금 다지고 이제 좀 올라오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네요. 4억. 두 번째로 노원구에서 좀 추천드릴 아파트가 월계동 그랑빌입니다. 월계동 그랑빌. 네, 역시나 3,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고요. 네. 한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초품화. 네. 또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석계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야, 이거 엄마들이 좋아하겠네요. 초품화의 초역세권, 이게 선호하는 단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조금 2002년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연식이 낮습니다. 그래서 2002년식. 네, 그렇네요. 노원구나 이제 서울은 아까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뭐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곳은 좀 저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2002년식이니까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비교적 괜찮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네. 20년 정도면 네, 신축이죠, 뭐. 뭐 신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하 주차장도 있고요. 네. 나름 커뮤니티 센터, 아파트 단지 내 뭐 그렇죠, 운동장들까지 그렇죠. 있는 네. 좀 훌륭하고요. 훌륭하죠. 중랑천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천 주변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교통 입지도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바로 탈 수 있는 입지에 있어요. 그래서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뭐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석계역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괜찮기 때문에 네.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 광화문 쪽, 서울역 쪽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지구로 가기 괜찮거든요. 네. 나름 메리트가 있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호가 기준으로 25평대가 저층 매물은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6억 5천. 네,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조금 오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대단지에서 실거주하기 좋은데 6억 5천이면 나쁘지 않아서 가성비 아파트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아파트는 중계주공 5단지입니다. 2323세대 역시나 대단지 아파트고요. 네. 1992년 연식이라 이제 갓 30년이 넘어서 네. 재건축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용적률 역시 183%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꽤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원광초등학교 중계중학교를 품고 있어서 굉장히 초중학교가 가까워서 교육 환경 역시나 좋고요. 노원구는 대표적으로 교육하기 좋다, 학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중계동 학원가, 흔히 말하는 학원 사거리, 은행 사거리를 직접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다만 아쉬운 거는 지하철역인 상계역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상계역. 예, 상계역에서는 네. 도보로는 뭐 한 15분 정도 이상 걸어야 15분. 네, 15분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 다만 동북선 지하철역이 바로 단지 앞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하. 예, 동북선 지하철역이라고 하면 왕십리까지 거의 20분대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 말쯤, 경전철이기 때문에 좀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요. 근데 아마 실제로는 한 2026년 정도 개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왕십리역까지 약 한 20분대로 바로 갈 수 있는 동북선 지하철역이 바로 아파트 단지 앞에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나면 실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시세는 네이버 기준이 24평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추천드렸던 거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비싼 감이 있지만 교육환경 최고로 좋고 교통 호재가 가시화되어 있다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초품화에 중품화에 지하철 역세권에 곧 지하철 역세권이 될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면 노원구 아파트들이 이렇게 서울 평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호재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호재도 역시나 풍부합니다. 네. 노원구가 아까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상승기에는 사실 좀 막바지였긴 하지만 굉장히 인기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네. 일단 노원구 가보시면 굉장히 평지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로 이렇게 택지 개발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인프라들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일례로 같은 서울을 비교하더라도 뭐 은평구나 뭐 관악구 이렇게 살던 분들은 노원구가 보면 너무 평지에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란다고도 하거든요. 네. 그런 장점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인프라, 교육의 장점도 있는데 앞으로의 호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2025년에 완공 예정인 창동 아레나 복합 문화홀 사업, 뭐 카카오가 투자해서 유명해졌죠. 이런 복합 문화센터라든지 또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공릉 역세권 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는 이미 노원구도 많았는데 제일 문제가 강남이나 도심지로 오는 교통이 아무래도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두 가지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착공해서 시작을 했고요. 시작했습니다. 예, 동부간선도로가 강남에서 어쨌든 서울 동북부 쪽으로 올라가는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습 정체 구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지하화하면서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차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교통망이 좋아질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동북선 경전철 사업, 신규로 철도 노선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중계동 쪽에서는 왕십리까지 거의 15개, 16개 노선 거의 20분대로 2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네. 그럼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거든요. 왕십리는 서울의 중심부로서 또 굉장히 많은 지하철역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보면 노원구의 미래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닥터원님과 서울 노원구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소개시켜 주실 지역은 어딘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